이 밤 나직이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다들? 최근에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친구들과 함께 당진의 어느 산속에 있는 숙소로 여행을 가서 밤새 웃고 떠들며 놀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아주 오랜만에 쏟아질 것처럼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이 떠 있더라고요. 분명 매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을 텐데 밤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를 펼쳐놓고 보니 그때 본 반짝이던 별들이 생각나네요. 이 책의 작가는 밤하늘 같은 일상에서 당신이라는 별도 늘 빛나고 있다고 말해주며 우리 모두 각자의 생김새대로 각자의 방식을 갖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정의한 거대한 별만 바라보느라 내 안의 빛을 보고 있지 못한 당신에게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더하고 비우기.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지금을 허무하게 보낼 것도 아니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챙기지 않을 것도 아니면서 나의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지난 날을 붙잡고 거듭 후회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휩쓸리지 않는 오늘을 살아야 하면서 왜 자꾸 예전을 이야기하며 지금을 낭비하려 들까?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자. 지금에 집중하자. 더하고 비우는 삶을 살자. 좋은 생각을 더하면 행복이, 나쁜 생각을 비우면 행운이 오니까. 좋은 마음을 더하면 웃음이, 나쁜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오니까. 내가 없는 삶.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며 산다. 날 좋아해주면 좋겠다고, 날 착하게 봐주면 좋겠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며 산다. 절망을 마주하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 때문에 여러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으로 확장된다. 타인이 나로 인해 섭섭하거나 안타까워할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결국 기대라는 가면에 가려 나를 잃은 채로 타인에게만 맞추다 보니 나의 시간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실망감을, 섭섭함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면 어떤가? 상대의 기대를 맞추기 전에 나의 기대를 먼저 맞춰주자.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 내가 즐거웠으면 하는 기대, 내가 자유로웠으면 하는 기대를 남 감정 맞추느라 나의 감정을 놓치면 안 된다. 남 기대 맞추느라 나를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없는 삶은 어떤 의미도 없다. 그런 친구 하나.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매년 누군가 2천만 원의 돈을 건네준다면 2%의 행복을 느끼고 좋은 친구가 하나 생기면 15%의 행복을 느낀다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니까. 문득 내게 15%의 행복을 안겨주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너는 15%의 행복을 안겨주는 아이라고. 그러자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 난 17%나 행복해지는 거네?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싱거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쩌면 한 사람이 주는 행복에 대한 퍼센트는 15% 이상은 아닐까? 드문드문 외로운 날들의 연속인 인생에서 그날 밤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하지 않다는 걸 친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삶이라는 길을 걸어나가겠지만 85%의 외로움과 불안함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겠지만 한 사람의 존재로 버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날 믿어주는 친구 하나, 사람 하나 존재한다는 것,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나아간다는 것, 잘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이라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춘다고 해도 빠르게 가지 않아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먼 길을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이니까 본인의 속도를 찾는 과정이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신중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거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나 역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스스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탁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만 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내 호의는 누군가가 나를 줏대없는 아이로 낙인 찍는 도구가 됐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던 시간이 나를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아들여 나를 없애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지인들은 전화로 나를 찾았다.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가족 문제, 남자친구부터 남편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며 나의 공감에 화를 가라앉히거나 꽤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갔다. 시작이 반이니까 나는 사소한 거절부터 하기로 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문자를 읽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타인의 감정에서 멀어지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소한 거절들이 관계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삶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거절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 이제는 조금씩 거절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약속을 잡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처럼 거절을 통해 나를 채우고 있는 거다. 그래, 이제는 내 감정을 채울 때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상대는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 남이 보는 내 모습은 시기와 질투, 부러움과 동정 같은 잠깐의 잡담에 불과하다는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사람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 친절과 배려는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내게 다시 닿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는 건 어리석고 불행해진다는 것. 비교는 그저 삶을 낭비할 뿐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더하는 삶이 아닌 덜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 쓸데없는 후회도 도움 안 되는 걱정도 필요 이상의 노력 역시 덜 해도 된다는 것.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따뜻한 사람을 만나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상처받고 슬퍼했니? 따뜻한 사람을 만나 너만 바라보며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미소에 보이는 사람,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너의 시간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수많은 이유를 들어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 말고 먼저 계획을 나누는 사람, 먼저 약속을 정하는 그런 사람, 분명 누군가 너라는 예쁜 사람을 알아볼 테니 괜한 사람의 시간과 정성을 쏟지 마. 조급함으로 외로움은 고독이 되고 성급함으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 주지 말고 진정 너를 아끼는 사람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길.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따뜻한 사람을 만나 너처럼.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굿나잇. 이 밤 나직이 읍조리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다들? 최근에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친구들과 함께 당진의 어느 산속에 있는 숙소로 여행을 가서 밤새 웃고 떠들며 놀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아주 오랜만에 쏟아질 것처럼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이 떠 있더라고요. 분명 매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을 텐데 밤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를 펼쳐놓고 보니 그때 본 반짝이던 별들이 생각나네요. 이 책의 작가는 밤하늘 같은 일상에서 당신이라는 별도 늘 빛나고 있다고 말해주며 우리 모두 각자의 생김새대로 각자의 방식을 갖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정의한 거대한 별만 바라보느라 내 안의 빛을 보고 있지 못한 당신에게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더하고 비우기.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지금을 허무하게 보낼 것도 아니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챙기지 않을 것도 아니면서 나의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지난 날을 붙잡고 거듭 후회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휩쓸리지 않는 오늘을 살아야 하면서 왜 자꾸 예전을 이야기하며 지금을 낭비하려 들까?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자. 지금에 집중하자. 더하고 비우는 삶을 살자. 좋은 생각을 더하면 행복이, 나쁜 생각을 비우면 행운이 오니까 좋은 마음을 더하면 웃음이, 나쁜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오니까. 내가 없는 삶.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며 산다. 날 좋아해주면 좋겠다고, 날 착하게 봐주면 좋겠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며 산다. 절망을 마주하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 때문에 여러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으로 확장된다. 타인이 나로 인해 섭섭하거나 안타까워할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결국 기대라는 가면에 가려 나를 잃은 채로 타인에게만 맞추다 보니 나의 시간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실망감을, 섭섭함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면 어떤가? 상대의 기대를 맞추기 전에 나의 기대를 먼저 맞춰주자.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 내가 즐거웠으면 하는 기대, 내가 자유로웠으면 하는 기대를 남 감정 맞추느라 나의 감정을 놓치면 안 된다. 남 기대 맞추느라 나를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없는 삶은 어떤 의미도 없다. 그런 친구 하나.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매년 누군가 2천만 원의 돈을 건네준다면 2%의 행복을 느끼고 좋은 친구가 하나 생기면 15%의 행복을 느낀다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니까. 문득 내게 15%의 행복을 안겨주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너는 15%의 행복을 안겨주는 아이라고. 그러자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 난 17%나 행복해지는 거네?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싱거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쩌면 한 사람이 주는 행복에 대한 퍼센트는 15% 이상은 아닐까? 드문드문 외로운 날들의 연속인 인생에서 그날 밤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하지 않다는 걸 친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삶이라는 길을 걸어 나가겠지만 85%의 외로움과 불안함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겠지만 한 사람의 존재로 버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날 믿어주는 친구 하나, 사람 하나 존재한다는 것,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나아간다는 것, 잘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이라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춘다고 해도 빠르게 가지 않아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먼 길을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이니까 본인의 속도를 찾는 과정이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신중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거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나 역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스스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탁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만 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내 호의는 누군가가 나를 줏대없는 아이로 낙인 찍는 도구가 됐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던 시간이 나를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아들여 나를 없애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지인들은 전화로 나를 찾았다.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가족 문제, 남자친구부터 남편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며 나의 공감에 화를 가라앉히거나 꽤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갔다. 시작이 반이니까 나는 사소한 거절부터 하기로 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문자를 읽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타인의 감정에서 멀어지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소한 거절들이 관계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삶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거절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 이제는 조금씩 거절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약속을 잡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처럼 거절을 통해 나를 채우고 있는 거다. 그래, 이제는 내 감정을 채울 때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자.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상대는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 남이 보는 내 모습은 시기와 질투, 부러움과 동정 같은 잠깐의 잡담에 불과하다는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사람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 친절과 배려는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내게 다시 닿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는 건 어리석고 불행해진다는 것. 비교는 그저 삶을 낭비할 뿐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더하는 삶이 아닌 덜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 쓸데없는 후회도 도움 안 되는 걱정도 필요 이상의 노력 역시 덜 해도 된다는 것.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따뜻한 사람을 만나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상처받고 슬퍼했니? 따뜻한 사람을 만나 너만 바라보며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미소에 보이는 사람,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너의 시간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수많은 이유를 들어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 말고 먼저 계획을 나누는 사람, 먼저 약속을 정하는 그런 사람, 분명 누군가 너라는 예쁜 사람을 알아볼 테니 괜한 사람의 시간과 정성을 쏟지 마. 조급함으로 외로움은 고독이 되고 성급함으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 주지 말고
진정 너를 아끼는 사람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길.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따뜻한 사람을 만나. 너처럼.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굿나잇.